안녕하세요. 네이버 최고의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매니저 청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선별단지로 찾아왔습니다. 37화 30탄이고요. 어느 단지냐? 아주 핫한 단지죠. 서울원 아이파크입니다. 서울을 또 오랜만에 다뤄보네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상당히 큰 규모로 서울 강북 지역에 들어가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많이 기다려왔던 단지기도 하죠. 개발 계획이 나오고 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단지입니다. 일단 이 서울원이라는 뜻은요, 이 원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죠. 하나는 1, 원, ON이 영어로 1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서클, 동그라미라는 뜻인데, 이 위치가 이래요. 여기 보이시죠? 서울원 아이파크. 얘 같은 경우에 광운대 역세권을 개발하는 겁니다. 여기 광운대역이 있습니다. 1호선 광운대역이 있죠. 여기서 보면 왼쪽으로 이제 광운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름이 광운대인데, 광운대역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유명한 아파트 있죠. 미미삼이라 불리는 미성, 미룡, 그 다음에 3호가 있는데, 얘 바로 옆에 보시면 여기 공터, 사일로도 있고 이랬던 땅이에요. 얘를 갖다 개발하는 게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었습니다. 여기에 서울원 아이파크가 들어가는데, 요 중심에서 거리를 재보시면 요 반경 1km 정도 안에 모든 걸 다 때려박은 복합단지, 거의 콤팩트 시티를 만들겠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원 아이파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공고 영상이고 공고가 떴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오픈은 22일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18일인데 따라서 구체적인 정보 몇 가지를 제외하고 투자가치, 입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원 아이파크에 대한 제 한 줄평은 어떠냐? 이렇습니다. 현대 서울의 재해석이다. 자, 현대는 여기서 현대산업개발 말합니다. 아이파크 말하는 거죠. 서울의 재해석. 서울에 상당히 많은 아파트들이 이제 재건축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죠. 반포나 마포라든가 뭐 용산 쪽도 재개발되고 있고 한데, 그런 지역들의 최근의 어떤 트렌드, 물론 아직 완벽하게 갖춰지진 않았는데 콤팩트 시티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즉 단순하게 주거만을 갖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업무 시설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다양한 시설,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가 한데 몰아넣는 이런 개발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서울원 아이파크 같은 경우가 그 초기 버전? 지금 사실 완성된 상태로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콤팩트 복합시티라고 하는 게 현재 완성된 모습을 보이는 건 거의 없거든요. 어떤 초기의 모습을, 초기 버전의 모습을 그래도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해서 현대 서울의 재해석이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아닌지는 오늘 이제 봐야겠죠. 자, 일단 서울원 아이파크 선별단지 선정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투자성이 갖춰진 단지예요. 왜냐하면 일단 대단지입니다. 1856세대가 이번 일반 분양입니다. 다만 얘가 1800세대 규모의 단지냐? 아닙니다. 전체 3000세대 규모의 대규모 단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나뉘느냐? 일단 일반 세대가 1856세대 분양분이 있고요. 2200세대, 이건 뭐냐? 임대가 있습니다. 임대 400세대를 합했을 때, 즉 일반 분양분 1800세대에다가 400세대 임대를 합하면 2200세대가 되고요. 거기에 레지던스, 쉽게 말해서 생숙 같은 거죠. 그게 약 800여 세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3000세대급의 대규모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50층에 가까운 8개 동이 들어가는 상당히 큰 규모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 핵심 단지입니다. 강북권의 재개발 혹은 재건축들이 이제 막 불붙고 있죠. 일단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용산이라든가 마포 쪽뿐만이 아니라 이제 곧 노원, 상계라든가 이런 쪽도 되는데, 얘도 강원도 역세권 대표적인 강북의 재개발로 예정돼 있던 곳입니다. 전반적인 강북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걸 통해서 분양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갖다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하죠. 따라서 지역 핵심 단지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역세권입니다. 교통 상당히 좋습니다. 광운대역, 석계역, 공릉역, 태릉입구역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지도로 보시면 광운대역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사실 이쪽에다가 육교가 2개나 놔주고 도로도 하나 뚫립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이따 재드리겠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로 광운대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여기 광운대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위성뷰 잠깐 끄시고 보면은 여기서 아래쪽으로 가면 석계역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광운대역까지 거리만큼 가까운 곳이 석계역과 여기 오른쪽에 태릉입구역입니다. 광운대역은 1호선하고 GTX-C가 지금 예정돼 있죠. 그 의미에서 중요한데, 그 이외에 이쪽 아래쪽 석계역을 이용하게 되면 들어온 김에 거리를 대충 재보면 이쪽으로 어떻게 뭐 길이 나겠죠. 한 1km 이내 600m 거리권에 석계역이 위치하고요. 편입구 쪽도 길을 내주겠죠. 뭐 이런 식으로 거칠게 좀 재보면 1km 정도 거리입니다. 이용하지 못할 거리는 아니죠, 서울에서. 따라서
1호선과 GTX-C뿐만 아니라 6호선을 이용할 수 있죠. 석계역을 통해서. 그다음에 태릉입구를 통해서 7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7호선은 강남 접근성 같은 게 좋은데 이 태릉역 쪽으로 쭉 해서 가면 내려가서 이쪽 강남구청역, 청담역, 학동역 이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노년 쪽으로 가게 됩니다. 따라서 강남 접근성도 좋은데 추후 GTX-C를 이용하게 되면 강원도역에 들어오는 뭐 삼성까지 강남까지 접근성 더 좋아지겠죠. 그 외에도 1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1호선 기본적으로 광화문이라든가 을지로 이쪽 권역, 종로 가기 쉽죠. 따라서 얘는 서울의 3대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단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서 왕십리에다가는 라체르보가 그런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따라서 교통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강북권에서 탑급의 여건을 갖고 있다. 1호선, 6호선, 7호선의 GTX-C까지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아파트고요. 따라서 이렇게 봤을 때 가격 하방 경직성을 갖출 단지로 볼 수가 있겠죠. 대규모 단지인데다가 핵심 단지고요. GTX-C가 멈추는 곳이잖아요. 거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세권도 1호선뿐만 아니라 6호선, 7호선을 쉽게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서울 업무지구들에 대한 직주 근접성도 좋고 GTX-C가 들어왔을 때는 더군다나 획기적으로 바뀐다. 더구나 GTX-C가 현재 물론 삼성역이 문제가 있지만 28년 말 개통 예정인데 얘도 28년 하반기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이파크 입주 예정이 28년 7월인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반 경직성을 갖출 수밖에 없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분양가 나왔잖아요. 그 분양가하고 주변 단지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비교해 드릴 건데 아니면 서울의 주요 거점들에 있는 아파트라고 좀 비교를 해 드릴 건데 나쁘지가 않은 가격에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반 경직성 당연히 갖추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별단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던데 과거에 총 201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가 흔히 성북역이라고 부르던 곳입니다. 이름이 바뀐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북구가 아니라 얘가 노원구거든요. 근데 성북구도 아닌데 성북역이냐 그래갖고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광운대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옆에 광운대가 있다 보니까 이름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분양시장 흐름 파악 필수단지에 속합니다. 지역 관심도가 높은데 특히나 서울 강북권이 이제 개발이 막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있죠. 은평유탄이라든가 아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용산이라든가 마포라든가 노원, 상계 쪽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상계, 중계, 하계 다 들어가게 되는데 얘는 월계동 쪽이거든요. 서울 강북권 개발의 어떤 흐름, 분양가라든가 이 가격의 추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분양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단지에 속하고요. 기타 화제성 있는 단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복합타운, 컴팩트 시티를 갖다가 보여주는 단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양시장 흐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필수 단지다. 물론 중요한 건 이쪽이죠. 우리가 이 단지에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의 이득을 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요거 중심 이제 살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원 아이파크에 대한 기본 정보를 좀 보고 넘어가야죠. 일단 1순위 접수는 11월 26일 다음 주 화요일인데요. 그러면 특공이 11월 25일 날 있겠죠. 교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광운대역의 도보권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왜 도보권인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울원 아이파크 홈페이지로 가시면 아직은 22일 날 오픈이라고 써 있잖아요. 따라서 오늘 18일이기 때문에 많이 안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조감도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여기도 나와 있고 얘네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가 8개 동 아파트가 들어가고 이쪽에 아마 현대산업개발 본사도 또 이쪽으로 옮기죠. 이게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기존에 없던 육교가 하나, 그 다음에 없던 도로, 이게 월계 1동하고 월계 3동을 이어주는 도로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했는데 이것도 내주게 됩니다. 요걸 갖다가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거는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인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스트리트들이 조성이 되고 현대산업개발처에서 이걸 전부 다 분양하는 게 아니라 이 상가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지분을 갖고 소유하는 것들이 좀 있게 될 거라 그래요. 그럼 아무래도 MD 구성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뒤쪽에 가시면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죠. 이게 8개 동이 쭉 들어가 주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요거 보이시나요? 요 왼쪽에 현대 본사가 들어가고 그 위에도 여기 메리어트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줍니다. 근데 여기 보이시죠? 단지 중앙에서 육교가 나요. 여기 철길 위로.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납니다. 이거는 이제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들어온다고 했죠. 그쪽에서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개설됩니다. 그럼 광운대역이 어디냐?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 따라서 기존에 이렇게 돌아서 원래 있던 육교를 건너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 단지가 들어갔을 때는 여기 건너서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기준으로 제가 거리를 재봤는데 이쪽에 이 철길 여기다가 육교를 하나 놔주는 거고 이쪽에 들어간 본사 쪽 현대산업개발 본사 쪽에서 육교가 하나 놔주고 도로도 하나 개설이 되죠. 도로는 어디 개설될 것 같냐면 딱 봐도 여기가 월계 1동, 이쪽 월계 3동인데 이 사이로 이제 도로가 하나 놔주는데 기존 도로를 보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나 있죠. 그렇죠? 이 아파트들 허물고 길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존 도로가 여기까지 와 있고 이쪽도 보시면은 위성비 지워볼게요. 이 도로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차장을 쓰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여서 멈춰 있죠. 그럼 결국은 이 길을 내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길을 아까 조감도 보신 것처럼 이쪽에 도로 하나가 뚫리고 그다음 육교가 2개가 뚫립니다. 그럼 대충 아파트가 이쪽에 들어갈 것 같은데 조감도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쪽에 하나 육교가 놔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걸어가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40m 선, 좀 오차는 있습니다. 정확한 육교 위치가 여길 수도 있고 좀 더 이쪽일 수도 있고 이쪽일 수도 있으니까 대략 그래도 500m급에서 난다는 거는 도보 10분 이내에 걸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것처럼 기존의 육교가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건너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대사업 본사 쪽에도 육교가 하나 놔줘요. 그쪽을 이용할 수도 있다면 조금 더 가깝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더구나 여기 도로도 놔주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원대역을 이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강원대역 1호선과 GTX-C 28년 개통됐을 때 충분히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나쁘지 않은 위치에 들어가는 단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전에 앞쪽에서 보여드렸지만 석계역 16호선, 그 다음에 7호선과 6호선이 있는 공릉역과 태릉입구역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태릉입구역을 말씀드렸는데 공릉역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공릉역 쪽도 이렇게 직선 가면 되거든요. 1km 이내입니다. 따라서 6호선을 이용할 때는 석계역을 이용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요. 7호선은 공릉역, 그 다음에 1호선과 GTX-C는 광운대역 이렇게 단지를 갖다가 가운데 두고 전철역들이 감싸고 있다. 이거 어디서 봤었죠? 대치 쪽에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미미삼도 상당히 앞으로 훌륭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건축됐을 때. 여하튼 자 그래서 교통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정말 강북에서 1급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대수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체 3000세대짜리인데 그중에서 800세대가 레지던스고 400여 세대가 임대 그리고 일반 분양 물량은 이번에 1856세대가 나왔습니다. 대규모 단지다. 49층으로 8개 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49층짜리 들어가고 현대산업개발 본사 들어오고 그 외 다양한 시설들이 뒤에서 보겠지만 들어갑니다. 입주는 언제냐?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28년 7월입니다. 따라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GTX-C가 28년 말에 개통 예정이잖아요. 따라서 입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GTX-C를 이용해서 삼성이라든가 서울 전역을 갖다가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업무지구들. 기존에도 1, 6, 7호선 3개의 노선이나 있는데 GTX-C가 들어오게 되면 획기적으로 바뀔 거다. 따라서 입주 시기가 나쁘지 않고요. 제가 이거 빨간색으로 해둔 거는 단순히 GTX-C 때문이 아니라 분양가 중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27년, 28년 입주들인 아파트, 즉 지금부터 3년에서 4년 뒤에 들어가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애매하잖아요. 지금 막 올라가는 데도 있고 회복 못하는 데도 있고 이런데 지금 금리가 저점을 찍게 되고 그 저점을 찍고 나서도 1, 2년 정도 왜냐면 금리 저점 찍는 데만 1년 넘게 걸릴 거라 그랬잖아요. 그로부터도 1, 2년 지난 뒤이기 때문에 금리가 좀 안정화되어 있는 시기일 거고 서울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거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겠고 수도권에서도 27년, 28년에 그렇게 입주물이 많지 않은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따라서 이 시기 입주하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해놓은 겁니다. 거의 4년 좀 안 되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이 시간에 계약금 내놓고 중도금 이자 좀 내면서 기다릴 만한 시간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가 투자 요소 중에 하나 아닐까 해서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입주 시기 자체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GTX-C의 효과도 있을 거고요. 자, 이 같은 경우는 분상제 지역이 아닙니다. 공공택지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재당첨 제한도 없고 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전매가 1년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얘는 상당히 투자성 측면에서도 좋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이제 분양가인데 얘 같은 경우는 평형이 많습니다. 공공 보시면은 여러 가지 형태예요. 5구도 있고요, 7.2도 있고, 7.4도 있고, 8.4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A, B, 5A, 5B, 5C, 5D 해서 8사형만 6가지 타입이 있고요. 9.1도 있습니다. 105도 있고요, 112도 있고, 120도 있고, 143형 펜트도 들어가주는 아파트예요. 8개나 들어갑니다. 펜트도. 상당히 많은 규모죠. 타입도 많고 세대수도 거의 2,000세대 가까우니까 거의 서울 최대역급인데 밑에 보시면 펜트가 더 있습니다. 145짜리, 161짜리, 244까지 해서 펜트만 하더라도 거의 40여 세대 정도가 들어가는 웨머드급 단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분양가가 밑에 나오는데 항상 그렇지만 단지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도 대표적인 것 갖고 말씀을 드리죠. 저는 여기서 59하고 84 대표적으로 84 기준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그래도 공급 금액 보시면 59 같은 경우가 저층 9억부터 시작해서
고층 10억 380선이 나왔고요. 72, 74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84 같은 경우에는 최저층 13.5억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고층 13.8억, 그다음에 다른 타입 보시면 14억까지 갑니다. 84 B형이 이제 최고층 14억이에요. 45층까지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타입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나왔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59형 기준으로는요, 최저층 9억에서 시작해서 10.3억 정도까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84형은 타입이 6개가 있었는데 12.7억에서 최고, 좀 전에 보셨죠? 84 최고층, B형 최고층이 14억에 딱 나왔습니다. 물론 얘는 기본 분양가입니다. 항상 분양가 중개에서는 얘에다가 옵션들을 다 더해버리죠. 일단 확장비는요, 59형은 1300선에서 나왔고요. 84형은 타입에 따라 조금 1,2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1600선에 나왔다. 이렇게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이 되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3기 기준 520, 5기 기준은 타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1,000만 원에 나왔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수준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확장비는 오히려 싸게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수도권에서 거의 2,000에서 2,500, 현대 같은 경우에 특히나 힐스 쪽 같은 경우에는 3,000까지 가거든요.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게 나와줬다. 그나마 확장비는. 그다음에 옵션은 제가 5,000이라고 써놨습니다. 네, 여기서부터 옵션인데 뭐 발코니, 타입하니까 복잡하죠. 이거 에어컨인데 에어컨만 나오더라도 엄청 복잡해요.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가전 나오는데 가전은 제가 어느 단지에서나 빼죠. 그럼 여기서부터가 인테리어인데 보시면은 욕실 팬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흰펠 걸로 해서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정수 시스템 같은 거 들어가지고요. 뭐 이런 건 싼데 밑쪽 가시면 이제 보통 들어가는 중문들 있죠. 중문 같은 비대칭 스윙도어 형태로 들어가는데 얘는 190만 원대로 84형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루 같은 경우에도 동화 자연마루 쪽에 들어가 주는데 얘는 그렇게 뭐 생각보다 비싸진 않은 것 같습니다. 84 같은 경우에 150선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주방 특화, 주방 쪽이 이제 비싸게 되는데 대면 주방 플랩장인데 얘를 갖다가 어떤 걸 쓰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대략 170선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엄청 깁니다. 그리고 샤시 업그레이드를 한 것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1,000만 원대가 나갑니다. 샤시도 상당히 다양하죠. 유리 두께부터 시작해서 손잡이까지 다 다양해요. 사실 옵션 선택이. 그걸 갖다가 선택할 수 있게.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 준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그걸 더 업하고 싶다 그러면은 상당히 비싸진다. 1,000만 원 이상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어떻게 했느냐. 항상 그렇지만 좀 전에 선택들로 해서 같은 것도 선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같은 주방이라도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는 다 때려 박았습니다. 뭐로? 가장 비싼 놈으로. 따라서 샤시도 때려 박았어요. 샤시 고급화까지. 다 때려 박았더니 나온 게 5,0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여기서 좀 뺄 거 뺄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항상 분양가 중개에서 가장 최고 옵션으로 다 넣어서 계산해 버리죠.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 59 타입은 확장비 1,300에 에어컨 500하면 거의 2,000, 거기다 옵션 5,000. 59형은 조금 옵션이 더 적을 수도 있긴 합니다. 여하튼 그래도 대략 7,000돈이 든다고 봤고요. 여유 잡고 그냥 7,000 더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59 최고 기준 10.3억 정도에 나왔는데 10억에서 11억이다. 실질적 분양가는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84 같은 경우에는 12.7억에서 14억이 기본 분양가인데 얘는 확장비하고 에어컨 하면 2,500이고 옵션 하면 7,500이거든요. 여기는 여유 주고 그냥 8,000 더 했어요. 그냥 타입별로 좀 비싼 놈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13.5억에서 14.8억 기본 분양가에다가 8,000대리 박은 가격입니다. 여기서 따라서 여러분들은 선택에 따라서 좀 더 싸질 수도 있겠죠. 옵션에서 많이 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는 항상 최고가 요거 갖고 이제 얘기를 드릴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약금 10%고 중도금 이자 후불자입니다. 거의 4년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중도금도 잘 계산해 보셔야 돼요. 이자도 선납을 할 건지 아닐지 잘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긴 게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이자 후불자 같은 경우는 이자가 누적됐다가 잔금에 한 번에 치르게 되면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몇천만 원 돈이 나오게 되니까. 다만 현재 금리가 좀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대출 좀 막고 있지만 내년도 되면은 이제 총량 규제도 좀 풀릴 거고 여러 가지로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준금리 자체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자, 평면도는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평면 안내 들어가셔도 아직은 준비 중이라고만 뜨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22일 날 직접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아이파크가 최근에 분양한 것들이 있죠. 인천에서 CTOC의 6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얼마 전에 분양을 해서 저희가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그쪽이라든가 이런 걸 보셔도 되는데 사실 얘는 자체 시행입니다. 현대산업개발 본사도 옮겨가고 이 구역 광운대 역세권 전체를 갖다가 스스로 얘네 현대산업개발에서 자체 시행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평면도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나쁜 쪽으로 나오지는 않겠죠. 여기서 사운을 걸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면 이게 강북권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더구나 자기네 본사까지 옮기게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평면도를 나쁘게
나쁘게는 내지 않았을 거다. 다만 얘가 50층에 가까운 동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조금 일반적인 평면과는 좀 다른 것들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튼 그거는 22일 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게 금요일 날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날 1순위니까 제가 금요일 날 나오는 걸 보고 다시 영상을 한번 띄워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약속 못 드릴 것 같아요. 여튼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체 편의성은요, 일단 커뮤니티에도 지금 아직 홈페이지는 안 나와 있는데 공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 자료들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피트니스, GX, 골프 연습장, 작은 도서관, 독서실, 티라운지, 키즈라운지, 코인 세탁실 등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800세대인데 생각되는 게 있죠. 뭐죠? 수영장이라든가 사우나라든가 이런 고급화 1000세대 이상 단지에 들어가는 이런 고급화 시설이 안 들어간다 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저는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같은 경우에 자체 편의성에 이 커뮤니티 말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로봇 딜리버리, 즉 로봇이 택배를 갖다가 옮겨준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요즘 음식점 가면은 로봇이 이제 음식 나르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 이용해서 택배를 갖다가 딜리버리 배달해준다 이런 거 같고요. 층별로 음식물 처리 시설.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 맨날 버리는 게 이게 참 힘든데 층별로 이걸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0일 날 오픈했을 때. 그 다음에 단지 내 오픈 테라스라든가 팜투 테이블. 도심형 팜투 테이블이라는데 팜투 테이블은 말 그대로 농장에서 직접 배달하는 건데 단지 내에 어떤 팜을 만들어서 배달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카페 같은 데 저걸 이용한다는 건지는 정확한 거는 이제 역시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상당히 기존에는 없던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식사 서비스라든가 하우스키핑, 청소죠. 컨시어지 서비스 같은 걸 한다고 하는데 이게 레지던스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 분양단지에 해당되는 건지는 역시나 20일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아까 서울 원이라고 했잖아요. 원이 1km 이내에 다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스트리트몰, 아까 잠깐 영상에서 보셨지만 단지 안에 이런 우리가 흔히 근린 시설이라 부르긴 하는데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준다고 해요. 더군다나 현대산업개발이 전부 다 분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분을 갖고 어느 정도는 어느 퍼센테이지 정도 될지는 정확한 건 이제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자기네들이 MD 구성을 한다고 합니다.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아이맥스 영화 상영관도 이쪽에 강북권 최초라는 얘기도 있던데 이게 들어가 줍니다. 이 복합지구 내에. 그 다음에 현대산업개발 본사가 들어가고요. 메리어트 호텔도 들어간 걸로 지금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체육센터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1800세대 규모 치고는 자체 단지 커뮤니티는 부족해 보이는데 이게 꼭 단점이냐? 아닐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준단 말이에요. 밑에 보시는 스트리트몰이라든가 IMX 상영관이라든가 체육센터 이런 게 들어가는데 오히려 수영장 같은 경우도 단지 내에 있을 때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 들어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따로 들어가 주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즉 이용할 사람들이 이쪽을 이용하면 되는데 다만 이게 현대에서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거잖아요. 이쪽 단지에 들어간 사람들, 입주한 사람들에게 뭔가 메리트를 줄 건지 이런 걸 이용할 때 요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갖다가 오히려 문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단지 수영장 이런 게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우나도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를 갖다가 20일 오픈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양공간 가서 모델하우스 가서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정확히 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싸지가 않잖아요. 거의 15억 돈 들어가는 투자인데 32평 기준으로 했을 때 전반적으로 자체 편의성은 일반적인 단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단지 자체 개발 단지가 갖고 있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얘는 복합 단지급으로 들어가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좀 더 정확히 확인하는 거 그렇죠?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이 여하에 따라서는 훨씬 더 좋은 단지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아직 자세한 게 안 나와 있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차는 1.3대1로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계획이 이렇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건 변경이 가능한 변경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59형이나 84형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북 쪽도 지금 상계동 쪽이라든 이런데 주차 헬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재건축 재개발 들어가는 데서 1.3 되면 좀 그렇긴 해도 나쁘진 않은 거예요. 근데 얘는 아까도 보셨듯이 펜트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펜트하우스들이 들어가는데 주차가 1.3대다? 그건 조금 갸우뚱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주차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기는 힘들지 않나. 이대로 그냥 나온다면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대안이 있는지는 역시나 20일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은요. 한천초, 녹천중, 중계, 학원가로 제가 써놨습니다. 일단 초등학교는 가깝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아이파크 들어가는데 바로 앞에 한천초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거리는요. 대략 200m 이내.
130m, 뭐 정문이 어디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대략 200m면은 갈 수 있는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초품만은 아니더라도 초 근접에 초등학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학교는 요 위쪽으로 녹천초가 있고 그 위에 녹천중학교가 있습니다. 녹천중학교까지는 거칠게 재봤을 때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온다고 했을 때 대략 1.2km, 1km 남짓이 걸립니다. 따라 중학교까지의 거리는 조금 애매합니다. 다만 길이 어떻게 나중에 따라 아까 보셨지만은 뭐 육교도 내주고 하니까 여기 이마트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쪽으로 해서 어떻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게 놨을 때는 좀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략 그래도 1km 남짓의 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통학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뭐 도보로 아예 못 걸을 만한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가깝다는 건 나쁘지 않고요. 어차피 그리고 중학교 이상은 학원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학원은 얘 자체가 노원구에 속합니다. 노원구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죠. 학원가? 예, 중계동 은행사거리가 있습니다. 중계역에서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중계동 학원가 은행사거리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핫한 강남에 대치가 있다면 강북에는 이 은행사거리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거리는 대충 건축했을 때 도로 따라서 한 4.3km, 5km 이내입니다. 셔틀이 다니고요. 셔틀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중계 은행사거리에 있는 학원들은요. 남양주 별내까지도 셔틀 운행하는 그런 학원가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여기도 셔틀이 운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아파트 가격 자체가 국평기준 15억 선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라이딩이라든가 또 다른 형태들을 다 이용하실 겁니다. 따라서 학원가 이용 같은 경우에는 중개은행 사거리가 5km 이내, 도로거리 5km 이내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녹천중 얘기가 있던데 이쪽이 계속 개발이 될 거잖아요. 서울은 아이파크부터 시작해서 여기 미미삼도 이제 개발이 될 텐데 개발 압력을 받겠죠. 더 받을 겁니다. 지금 이번에 아이파크가 성공하게 된다면. 그랬을 때 이 녹천중 쪽이 전부 다 이쪽에서 갈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학교 자체의 어떤 학업 성취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남 대치에 비해서야 당연히 떨어지겠지만 강북권에서는 이 중계동 쪽, 은행사거리 쪽 학원가 워낙에 유명하고 워낙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성과를 내고 있어요. 따라서 나쁘지 않은 강북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포나 이런 쪽보다도 여기가 빠질 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따라서 이런 교육 측면에서는 크게 나무랄 수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어차피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하느냐 학원에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편의성은 이마트나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바로 단지 위에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분양인데 바로 위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마트 있고 그 밖에도 서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완전 도심이란 말이에요. 강북권에서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에요. 지근거리, 백화점이라고 다 있습니다. 따라서 편의성은 당연히 서울이 한마디로 대체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서울 어디 변두리가 아니잖아요. 여기까지가 이제 서울은 아이파크의 기본적인 정보를 좀 살펴본 거고요. 문제는 이거죠. 분양가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59형 기준 11억 최고, 프로옵션 다 비싼 걸로 넣었을 때 84형은 거의 15억에 가깝게 나왔는데 이게 과연 착하냐 적절하냐, 저는 일단 이렇게 써놨습니다. 팔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항상 그렇지만 비교를 해드리는데 서울이다 보니까 여러 단지 떠왔어요. 어딜 비교해드릴 거냐면요, 노원 재건축 중에서 먼저 된 놈이 있습니다. 8단지였나요? 네, 포레나 노원이 있고요. 20년도에 들어갔어요. 아직 준신축이죠. 그 다음에 장위 쪽에, 장위가 어디냐면요, 여기 가운데잖아요. 밑으로 가면 석계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왼쪽으로 6호선 연결되다 보면 들고지역이나 상월곡역이 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장위 1동 2동 이쪽에 장위 유타운 들어간 아파트도 있습니다. 최근에 얘네들 비교를 좀 해볼 겁니다. 지근거리잖아요. 교통 여건도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오히려 서울은 아이파크가 좋다고 보거든요. 따라서 이 장위 쪽에 있는 애들, 장위 레미안이나 장위 아이파크, 장위 자이 레디언트 같은 애들 최근 신축입니다. 그리고 들어갈 입주 예정인 아파트예요. 레디언트는. 얘네들 좀 비교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북권의 GTX-C와 관련해서 어딜 볼 거냐면 청량리 아이들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 GTX-C가 들어오게 되면 이 광운대역 지나서 이렇게 지나보면 청량리가 나와요. 이 청량리를 들게 되는데 이 청량리 쪽의 아파트들이 최근에 핫했죠. 들어간 아파트들, 롯데캐슬라든가 얘네들이 있어요. 그죠? 롯데캐슬 시리즈도 있고 다른 애들도 있어요. 레미안, 크래시티도 있고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하고 좀 비교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왕십리에 들어왔던 라츠르보 프로젝트 서밋이 있습니다. 얘는 얼마 전에 분양했죠. 저희가 분양가 중에서도 다뤘었는데, 그 다음에 미미삼 얘기도 잠깐 해볼 겁니다. 저는 어디부터 이제 볼 거냐, 일단 장위 쪽부터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장위 유타운은 이쪽입니다. 이쪽 개발 계획 보시면 서울 엄청 많이 개발됐죠. 강북에 개발되는 이 파란 것들 보면 장난 아닙니다. 여하튼 여기가 장위구역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들어간 애들이 있어요. 근데 위치를 보시면 광운대가 여기잖아요. 광운대 여기 아이파크. 근데 얘는 GTX-C라든가 1, 6, 7호선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반면에 장위는 바로 앞에 있는 6호선을 이용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은데
7호선은 환승을 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고요. 1호선 GTX-C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이번에 분양하는 아이파크 쪽이 우세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간 장애 유턴에 들어간 아파트들, 일단 레디언트가 있는데 얘는 25년 들어갈 아파트입니다. 따라서 지금 실거래가는 당연히 없죠. 84년 기준 호가 정도로만 보여줄 수 있는데, 호가 정도로만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데 또 감안하셔야 됩니다. 호가란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매매가 14억 선에 나오고 있습니다. 피가 거의 8억 붙은 애들이네요. 14억 선에 나오고 있어요. 싼 건 한 13억 선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14억 정도에서 맞춰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이제 들어갈 놈이니까 정확한 실거래가 없다고 치고, 그럼 들어간 놈들 있죠. 들어간 놈들은 제가 이렇게 두 개 써놨어요. 장이 레미안과 장이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여기 레미안 장이 포레카운티라는 게 있어요. 레미안 장이 퍼스트하이도 있습니다. 두 단지가 뭐 붙어 있는데, 얘네 보시면은 들고 지역까지 거리만 하더라도 대략 1km 내외로 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아이파크에 비해서 입지 조건은 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죠. 네, 여기 들어가 보시면 장이 포레카운티 21년에 들어간 신축입니다. 84년이죠.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죠. 서울에 전반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11억의 거래가 10월 달에 됐고요. 다른 형 같은 경우에도 10억 5천에 거래가 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레미안 장이 퍼스트하이, 얘 같은 경우도 20년도에 들어왔는데 얘도 110평, 얘 84형이죠. 얘도 보시면 10억 9천, 거의 11억에 8월 달에 거래가 됐고, 다른 형도 보시면 10억 9천에 9월 달에, 또 다른 형도 또 10억 9천에 9월 달에 거래가 됐습니다. 따라서 거의 11억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꿈의 숲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얘도 뭐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이쪽이 들고지요. 다른 역은 여기 강원대역까지 오히려 멀게 가야 됩니다. 얘도 레미안이랑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얘 들어간 건 22년. 얘는 좀 더 최근 신축이죠.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2형, 84형 보시면은 11억 9,500에 8월 달에, 또 다른 형도 12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렸어요. 장애 쪽에 들어가 있는 레미안이나 아파트 20년도에서 22년 들어간 현재 준신축, 신축에 속하는데 11억에서 12억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20년도 들어간 놈은 정부점도 있어요. 13억입니다. 근데 얘 어땠습니까? 위치가? 서울은 아이파크보다는 위치가 좋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6호선 이용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들고지역이라든가 나머지 7호선이라든가 1호선, 더구나 GTX-C가 들어왔을 때는 서울은 아이파크가 훨씬 더 입지가 좋죠. 근데 차이가 어때요? 현재 실거래가 11억에서 12억인데 아이파크가 13.5억에서 14.8억, 뭐 유상옵션 다 초급으로 다 때려박아서 8천 플러스 한 가격입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나쁜 가격을 볼 수 있느냐? 아니죠. 저는 좋은 가격이라고 여기서 이미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장애 쪽이랑 비교하면서. 더구나 자이 레디언트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들고지 바로 역세권이고 석계역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다만 얘도 GTX-C 이용이라든가 7호선 이용에서는 아이파크보다 떨어집니다. 근데 얘도 지금 물론 25년 입주라 해도 지금 호가만 나오고 있지만 거의 14억 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서울은 아이파크가 비싸게 나온 거냐?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더 가면 포레나 노원이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상계 재건축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태능입구역이라 공릉역 7호선 이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강원대 아이파크에서. 근데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하계, 중계, 노원, 마들역 쪽 가면은 여기 포레나 노원 보이시죠? 여기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가 마들역 역세권이고 노원까지도 걸어가는 거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여기 살아봐서 알거든요. 포레나 노원 같은 경우에 얘는 시골에 많지는 않죠. 그래도 110평이 올해 초에 12억에 거래가 됐고요. 또 84형 보시면 11억 4천에 8월 달에, C형도 11억 2천에, B-2형도 보시면 11억 6천, 거의 12억 선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정리해드렸습니다. 포레나원 20년도에 들어간 아파트고요. 서울원 아이파크랑 8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뭐 구축은 아니지만 서울원 아이파크 들어가고 얼마 뒤에 이제 구축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나이가 되는데, 얘가 현재 11억에서 12억 정도, 장이 뉴턴하고 비슷하죠. 왜냐하면 포레나원도 나쁘지가 않아요. 4호선과 7호선을 이용할 수 있죠. 노원역 통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얘도 역 이용해서 장위 쪽이랑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들어간 연도도 비슷하고. 다만 서울원 아이파크에 비해서는 역시나 포레나 노원도 입지적 여건은 좀 빠지죠. 그렇죠? 따라서 서울원 아이파크의 가격은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 그럼 얘네들 말고 비슷한 조건을 갖춘 애들이 있죠. 뭐 GTX-C가 들어가게 될 애들 어디? 왕십리하고 청량리 아이들이 있어요. 청량리 아이들은 청량 인근에 들어간 롯데캐슬이라든가 얘네들인데, GTX가 그 다음 가면은 청량리역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청량리역 같은 경우에 롯데캐슬 바로 앞에 있는 거 좋죠. 입지 보시면요, 주복으로 이제 돼 있는데 119가 이제 폐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 18억 7천에 거래됐어요. 올해 초에. 다른 형도 보시면 11억에 거래된 거 있고, 얘는 좀 편차가 심하죠. 10억 5천 이런 게 있습니다. 얘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23년도 거래였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 얘 같은 경우도 18년도에 들어간, 얘는 이제 서울은 아이파크 들어갈 때 10년 차가 되기 때문에 뭐 구축으로 좀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14억 3천 14억 정도의 7월 달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 이거 보이시죠? 예, 서울이 전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애들이 좀 있어요. 청량리도 그렇죠. 그 옆에 있는 레미안 크리스티 같은 경우도 13년 들어간 구축이죠. 예, 얘는 15년 차이가 나게 될 것 같은데 얘는 바로 이번 달이네요. 예, 11월 달에 14억 8천에 거래가 된 게 있습니다. 예, 거의 15억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예, 6월 달에 12억대가 있고요. 8월 달에 14억 6천, 거의 15억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양수자인 시그레일이 있습니다. 얘는 23년도에 들어간 최근 신축인데 얘는 그래서 120을 갖다 그냥 또 호가로 잠깐 보는데 대략 몇 개만 볼게요. 매매 보시면 21억에 나오고 있죠. 20억, 16억 5천도 있고 16억 7천도 있고요. 호가입니다. 다만 이렇게 보면요. 청량리 애들 같은 경우에 10억에서 20억 선에 호가도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거래가도 10억 선에서 치고 있죠. 그에 비해서 서울원 아이파크가 나쁘냐? 청량리와 이 강원대 입구를 갖다가 어떻게 보실지는 다 다르겠죠. 청량리역 쪽도 편의성이라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서울원 아이파크가 이 청량리 쪽에 비해서 교육이 빠질까요? 교통이 빠지나요? 그리고 아이파크가 만약 계획대로 컴팩트 시티로 만들었을 때 과연 청량리 쪽에 밀릴까를 생각해보면 저는 안 밀릴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가격은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라체르보 프루지오 서밋은 25년 들어가는 아파트인데 이거 뭡니까? 왕십리역 좋은데 제가 얼마 전에 영상 이거 분양가 중에 다뤄드렸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얘가 65형입니다. 84형이 아니라 65형이 16억 5천에서 17억. 얘도 옵션 다 포함해드린 가격이죠. 이렇게 나왔어요. 즉 왕십리역에 들어가는 프루지오 서밋 65형보다도 얘가 2, 3억 싸게 나온 거예요. 서울원 아이파크가. 물론 왕십리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근데 서울원 아이파크도 강원대역 쪽도 역세권 이 개발도 GTX-C라든가 이런 것 통해서 강북 쪽에 거점이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얘네들 라체르보랑 청량리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거 나쁜 거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일단 포레나 노원이나 장위 아이들은 여기 있는 장위 레미안, 장위 아이파크, 장양 자이 레디언트 이름들이 다 힘들어요. 얘네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즉 포레나 노원이나 장위 쪽에 들어선 아파트들에 비해서 서울원 아이파크가 밀리는 위치나 여건은 아니고 정확히는 좀 더 좋은 위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물론 노원 쪽은 포레나 노원 이외에 앞으로 주공단지들이 복합개발 형식으로 잘 되느냐에 따라서 그쪽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거주 측면이나 특히나 교육 측면에서. 하지만 지금 현재 이 노원 쪽이 개별 단지별로 이런 식으로 개발되고 있거든요. 재건축이. 이런 거에 비해서는 밀리는 위치가 아닙니다. 밀리는 위치가 아닌 게 아니라 더 좋은 위치입니다. 서울원 아이파크가. 장위나 상계 쪽보다는. 따라서 이 가격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하나 청량리 라체르보, 즉 청량리 쪽 애들하고 라체르보 왕십리 애들하고 거죠. 프루지오 서밋 65형이 이 가격이었는데 얘네들하고는 맞짱을 뜰 만한 여건을 갖춘 곳이 저는 서울원 아이파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나쁘지 않고 더군다나 입주 시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28년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가격이잖아요. 네. 이렇게 봤을 때 절대로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가치 평가 정리해놨습니다. 청량리는 뒤지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제가 써놨어요. 청리 쪽에 들어간 15억에서 20억 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걔네들에 비해서 서울원 아이파크가 나쁘냐? 아닌데 지금 분양가 최고가 기준 39평 최고층 기준으로 했을 때 걔가 14억 8천에 유성옵션 다 때려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쁘지 않다. 더군다나 왕십리 라체르보 65형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65형이 초고가 17억에 분양이 됐는데 얘는 84형이 15억이란 말이에요. 왕십리하고 강원대역 비교하는 입장에 따라 다르실 것 같지만 교통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는 두 군데가 어디가 더 낫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고요. 오히려 교육 여건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중개사거리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왕십리 쪽보다는 서울원 아이파크 쪽이 좀 더 나은 점수 받을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망이나 이런 것 측면에서는 왕십리 쪽이 나을 수도 있어요. 한강이 옆에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비교를 통해서 봤을 때 노원 쪽의 포레나 그다음에 장위 구역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청량리나 왕십리 쪽에 들어간 단지들하고 비교했을 때 더 나가면요 여기 써두지는 않았지만 마포 쪽의 아파트들 엄청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마포 쪽에 비해서도 서울원 아이파크 이쪽이 개발됐을 때 나쁘냐 하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마포 쪽 그쪽이 교육이 막 좋다 이럴수록 사실 서울에서 교육이 좋은 건 대치 쪽, 강남 쪽하고 목동 쪽 이런 쪽 빼면은 현재 수는 다 거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나마 중개 은행 사거리 쪽이 학원의 힘 때문에 좀 더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포 쪽에 비해서도 저는 사실 근데 마포 얘기를 왜 하냐면 마포 얘기했다가는 엄청 욕을 먹을 것 같아서 여기 써놓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청량리 왕십리보다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단지 자체랑 지구를 어떻게 해볼 거냐 이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일 날 오픈이 되면 좀 더 정확히 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단지 자체에는 커뮤니티가 좀 부족하게 들어간 것도 싶고 주차 대수도 좀 그래요. 근데 얘는 복합지구잖아요. 그 안에
현대 산업개발 본사 자체에 들어간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현산에서 직원들, 여기 청약하신 분들 당연히 나옵니다. 그것도 있는 데다가 여기 메리어트 호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갖춰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타 단지들, 강북권에서 지금 재개발, 뉴타운 이런 거 다니는 단지들인데 물론 신축이고 자체 커뮤니티 좋은 거 좋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편의성은 서울 원도심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 좋아요. 어느 정도. 근데 얘는 아예 지구 단위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개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산이 시행을 해서. 따라서 단지 자체에 대한 평가도 있겠지만 요 지구, 강원도 역세권 지구 자체를 잘 봐야 될 것 같다. 그 메리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감안해야 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 정보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공정보가 20일날 뜬다고 하는데 기존에 나왔던 얘기들을 봤을 때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다. 따라서 얘는 단지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걸 생각해야 된다. 이 역세권 지구, 요거 자체. 현산에서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요거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복합 개발은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 컴팩트 시티 같은 것들이 들어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은 개별 단지별로 재건축이나 구역별로 재개발하는 게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작은 규모라도 이번에 여기 학교는 안 들어가는데 사실 서울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학교들도 이런 재건축 재개발 됐을 때 미니급으로 들어가 주는 거 이런 거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기는 반영이 안 됐어요. 교육 쪽은. 따라서 아직은 초기 버전이겠지만 이런 미래 미니 콤팩트 어떤 재개발 재건축의 초기 버전을 잘 보여준 거 아닌가. 더구나 미래지향적인 모습들이 좀 보여요. 다만 이게 얼마나 실현될지 모르겠어요. 언제나 계획은 아름다우니까 이런 거. 로봇 딜리버리부터 시작해 도심형 칸투 테이블 뭐 이런 거, 컨시어지 서비스 이런 게 정말 어느 정도로 현실성이 있는가를 갖다가 20일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어느 정도 그게 실현이 된다면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들어가 있는 강북들의 어떤 지구보다도 훨씬 더 일반적인 뉴타운들 비싼데 아까 장인 뉴타운이라든가 은평이라든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여기가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투자가치 28년 입주라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쁜 시기 절대로 아닙니다. 28년.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이건 전반적인 투자 가치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이고 분양가도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다.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욕하셔도 됩니다. 항상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여러분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미래 가치가 있죠. 좀 전거는 이제 투자 가치고 미래 가치로는 두 가지 정도 저는 뽑고 있습니다. GTX-C가 일단 있습니다. 얘가 아직 4년 남았는데 얘가 들어왔을 때는 수도권 전체가 완벽히 바뀌고 더나 서울 안에서 좀 바뀔 만한 곳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GTX-C가 정차하는 곳들입니다. 그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충분한 미래 가치가 일단 보여주는 곳이고요. 생각해 보세요. 동탄 쪽에서 GTX 연결됐는데 지금 삼성까지 못 오는데도 구평이 1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동탄에서도. 여기가 거기에 빠진다고 보기는 힘들죠. 그리고 미미삼의 개발, 아까 보여드렸던 얘네들 있죠? 미룡, 미성, 3호, 3차 얘네들 가격, 얘 들어왔을 때 이 가격 싸 보이네요. 따라서 이 개발, 재건축이 될 텐데 얘네들의 개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도 아이파크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마지막 함주평입니다. 이에 대한 노원의 올바른 미래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상계 쪽의 주공들이 이제 앞으로 재건축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1기 신도시에만 주목을 하시는데 1기 신도시들보다 입지나 이런 측면에서 빠지지 않는 곳이 상계 쪽의 재건축들입니다. 거기도 엄청 대규모로 들어간 거예요. 1기 신도시보다 훨씬 더 전에 들어갔습니다. 대략 6, 7년 전에 들어간 쪽인데 그쪽 입지가 절대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쪽도 지금 좀 전에 포레나 노원에서 보셨지만 단지별로 즉 개별 쪽으로밖에 개발이 안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사실은 이 서울원 아이파크가 보여주는 모습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게 훨씬 더 미래 가치를 높여줄 것 같아요. 따라서 상계 쪽의 주공들도 어떤 식으로든 사실 이거는 단지별로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국가에서 어떤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앞으로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이런 식으로 단지 집만 더 때려주는 거, 즉 재건축 교육의 집만 한 30%, 20, 30% 늘리는 거 이게 아니라 교육부터 시작해서 업무라든가 이런 거 볼 수 있는 것들이 같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좀 계획적으로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겠죠. 제가 원래 어떤 일은 주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처하는 거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주장하지는 않는데 다만 서울원 아이파크를 보면서 노원 상계 쪽의 어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물론 더 나가면 1기 신도시 마찬가지긴 한데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다라는 정도. 그래서 개별 말고 복합은 안 되겠니? 개발에 있어서 개별 개발 말고 복합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면 안 되겠니?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사실은 이런 거죠. 그러면은 서울원 아이파크는 적어도 그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어떤 편리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한줄평 마지막 노원의 올바른 미래를 서울에 노원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 어떤 올바른 개발 미래를 서울원 아이파크가 저는 하나의 전형을 물론 초기 버전이지만 더 갖춰야 될 게 있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한줄평을 적은 거고요. 이 얘기는 무조건 얘는 청약
하실 만한 단지 했을 때 어떤 투자 이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나쁘지 않을 단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판단,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세부상에서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 인지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얘는 22일 날 전반적인 오픈이 된다고 얘기해요. 좀 일찍 해주면 안 되나요? 왜 그냥 한 3, 4일 전에 오픈한지 저는 아직까지 그걸 잘 이해 못하겠어요. 평면도 보고. 욕먹기 싫은 것도 아닐 텐데. 따라서 아직 다양한 정보가 많이 취합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직 홈페이지에 뭐 뜬 게 없어갖고요. 따라서 제가 좀 잘못 말씀드린 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좀 걸러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디까지 하면 투자는 개인책입니다. 직접 가보세요. 가보셔갖고 주변 상황을 좀 보시고, 분야 홍보관 모델하우스 오픈하면 가서 아까 뭐 물어봐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그래, 단지는 커뮤니티가 그래. 그럼 나머지 조건들은 어떤데? 뭐 수영장이라든가 사우나 왜 안 들어가 주는 거야? 그럼 그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거야? 그거에 대한 혜택은 좀 있어? 이런 거 꼭 점검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주차는 정말 1.3대야? 아니면 뭔가 다른 대안이 있니? 이런 거 꼭 물어보셔야 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투자 가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갖춰진다면 훨씬 더 투자 가치가 있는 단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00만원 부동산 카페 아름다운 내 집 갖기 분양적으로 공식 단톡방을 첫 댓글에 달아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들어오시면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린 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질문하시면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좀 길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아무쪼록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새롭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올 거고요. 서울원 아이파크에 대해서도 공식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면 만약 시간이 된다면, 뭐 금요일날 오픈하니까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 거의 약속 못 드릴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